이번에는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원소의 주기성과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들의 반지름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그리고 원자들이 이온이 될 텐데 금속들은 양이온,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겠죠. 그렇게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의 경향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와 전기 엄성도의 경향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격자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원소들이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을 했을까, 공유 결합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격자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강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경향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것이죠. 핵의 양성자수가 많아지고 핵의 양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주기율표상에서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 껍질수가 적다는 것이죠. 전자 껍질수가 적어지면은 전자가 핵에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따라서 그 반지름에 해당되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알칼리 금속을 보십시오. 리튬이나 소듐인데 특히 3주기의 소듐을 보면은 이 소듐의 원자 반지름 188 피코메터는요, 여기 전이금속 원소의 어떤 원소보다도 반지름이 큽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크죠. 이렇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반지름이 꽤 크구나. 물론 알칼리 토금속도 반지름이 오른쪽에 있는 다른 족보다는 크긴 크지만 알칼리 금속보다는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알칼리 금속 원소의 반지름은 유난히 크다. 심지어 3주기에 있는 소듐은 전이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인 어떤 원소들보다도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이금속 원소를 보는데, 전이금속 원소는 3족에서 12족까지의 원소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따라서 핵의 양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다가 대충 여기 6족 크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니켈까지 보니까 반지름이 거의 변동이 없죠. 왜 그럴까요? 원자 번호는 더 많아지지만 전자가 S 오비탈,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쌍으로 많아지면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쌍으로 많아지면은 전자간 반발력이 커지고 그 반발력 효과 때문에 반지름이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요소에 의하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데 d 오비탈의 전자 쌍이 많아지는 요소에 의해서 반발력 증가에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서로 충돌해서 반지름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여기 12족 원소인 아연 정도가 되면은 4s 오비탈의 전자 쌍 한 쌍, 3d 오비탈의 전자 10개가 모두 쌍으로 존재하면서 반발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율표에서 일단 원자 반지름의 경향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되 알칼리 금속 원소는 유난히 반지름이 크고, 이 전이금속 원소를 봤을 때 12족 원소는 다른 앞에 있는 원소들보다는 반지름이 이렇게 꽤 작아질 줄 알았는데 작아지는 것 같아가 또 바로 앞에 몇 개의 원소보다는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여러분들 금속의 정의가 뭡니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비금속, 산소족이나 할로겐 원소는 비금속 원소고 대표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죠. 알칼리 금속 원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플러스 1가 이항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칼리 토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두 개죠. 전자를 두 개 잃어서 플러스 2가의 이항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이미 7개입니다. 17족 원소죠. 한 개가 더 들어오면은 전자 껍질이 꽉 차게 되고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면서 또 한 개 전자가 더 들어왔는데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꽤 커져요. 그리고 산소족 원소, 16족 원소죠. 전자가 원자가 전자를 받을 때 6개이고 원자가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오면 꽉 채워지고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각각 원자가 전자 1개, 2개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이 통째로 날아가죠. 반지름이 거의 2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할로겐 원소와 산소적 원소는 각각 원자가 전자를 1개와 2개를 더 받아서 마이너스 1가와 마이너스 2가의 음인이 되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그 경향을 잘 볼 수 있죠.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자, 리튬,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루비디움, 세슘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커지는데 이것들이 전자 1개씩 잃어서 플러스 1가 양면이 되면서 어떤 거는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고 어떤 거는 2분의 1보다는 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2분의 1로 감소하죠. 알칼리 토금속 원소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2개를 잃어서 전자 껍질이 통째로 하나 날아가면서 평균적으로 반지름이 2분의 1 정도로 감소합니다.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1개를 얻으면서 자기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커지죠. 그리고 산소적 원소, 침묵적 원소는 전자를 2개 얻으면서 반지름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3쪽을 보면은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16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8번 원소이죠. F 9번 원소, 소디움 11번 원소, 마그네슘 12번 원소, 알루미늄 13번 원소였어요. 중성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핵의 양성자수와 똑같잖아요. 따라서 산소 전자수 8개, F 중성 원자에서 9개, 소디움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11개, 12개, 13개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전자를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가 되면은 전자수가 몇 개가 될까요? 10개가 되겠죠. F가 원래 전자 9개인데 1개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은 또 몇 개? 10개. 소디움은 전자가 11개 있는데 1개를 잃어서 플러스 1가가 되면 전자 10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각각 전자 2개와 3개를 잃어서 전자가 10개가 되죠. 이런 이온종을 뭐라고 하냐면은 총 전자수가 같은 이온종이다 라고 해서 같을 정자를 써서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합니다.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전자수가 똑같이 10개예요. 핵의 양성자수가 8개, 9개, 11개, 12개, 13개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의 양 전하량이 커져서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더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반지름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을 것이다. 이것은 2주기 원소부터 3주기 원소까지 걸친 등전자 이온. 이번에는 3주기 이 비금속 원소부터 4주기 금속 원소까지 걸친 등전자 이온도 마찬가지 원리겠죠. 황 16번 원소, 염소 17번 원소, 포타슘 19번 원소, 칼슘 20번 원소. 자, 갈륨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수가 16개, 17개, 19개, 20개로 전자수가 달랐어요. 근데 황은 전자를 2개를 더 얻어서 18개가 되었어요. 염소는 전자를 1개를 더 얻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면서 전자수 18개, 포타슘은 전자 1개를 잃어서 전자 1개를 잃어버려서 18개, 그리고 칼슘 전자 2개를 잃어서 또 마찬가지로 18개. 자, 이 이온종 4개는요, 등전자 이온들이죠. 등전자 이온이고, 따라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니까 반지름이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작은 등전자 이온일수록 반지름이 크고 원자 번호가 큰 등전자 이온일수록 반지름이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교재 42쪽에서 봤던 그 3주기 원소의 NA와 CL의 반지름 경량, 그리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반지름 경량을 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NA라고 하는 원소와 CL이라는 원소, 소디움과 염소는 모두 3주기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3주기 원소고요. 이 3주기 원소에서 11번 원소와 17번 원소,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NA의 반지름에 비하면은 CL의 반지름이 약 절반 크기밖에 안 돼요. 같은 3주기 원소에서. 그랬는데 NA는 전자를 1개 잃으면 전자 껍질이 1개 송두리째 날아가죠. 그래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됐어요. 염소는 전자를 1개 얻으면은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죠.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지면서 반지름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전자 1개 잃어서 전자 껍질이 사라지면서 반지름이 거의 2분의 1 가까이 감소하고, 물론 2분의 1은 아니에요. 염소는 전자를 1개 얻으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유난히 커져서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어요. 물론 2배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2배 가까이 커졌다고 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지름 이온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Na 플러스보다는 Cl-의 반지름이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3주기 원소의 알칼리 금속과 이 17족 염소의 반지름을 봤을 때는 알칼리 금속이 훨씬 컸는데, 근데 양이온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한 개 넣어서 음이온이 되면서는 반지름이 완전히 역전되더라라고 하는 저 현상들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등전자 시스템을 가지고서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볼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원자가 Cl 원자보다 반지름이 컸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역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등전자 시스템을 넣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Na 플러스는 전자수가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돼 있죠? 10개인 18족 원소는 네온입니다. Cl 마이너스는 전자수가 18개죠? 18개의 18족 원소는 아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때요? Na 플러스와 네온이 서로 등전자 시스템이죠. 또 아르곤과 염화이온이 서로 등전자 시스템입니다. 등전자 시스템에서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이 더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